우리 아이가 췌장염이구나 라고 기뻐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맞는지 그거를 기뻐하면 안 돼? 안 돼. 뭔 소리야.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용준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는 췌장염입니다. 예. 모든 질환은 그 자체가 정이에요.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많아요.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 아프고요. 토합니다. 끝. 퇴근. 아마 이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때문에 사망을 했고, 췌장은 매우 민감한 그런 장기이고 인슐린이 나오고 당뇨병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췌장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내분비,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당뇨를 컨트롤하는 그런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 두 번째는 각종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소장으로 분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췌장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췌장염이 아니에요.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모든 질환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 급성, 하나는 만성. 급성은 급하게 발생된 거, 만성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완치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괴사성 췌장염이라 그래서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고 그 심각성이 매우 좀 높은, 또 췌장염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보다 많이 보는데 췌장암도 꽤 있습니다. 췌장 종양 때문에 췌장염 상태가 진행되는. 마지막으로 췌장염은 아닌데 EPI라 그래서 분비성 췌장기능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잘 못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 이것도 췌장 문제이긴 해요. 췌장염은 아니지만. 그래서 췌장염, 급성 만성, 괴사성 췌장염, 췌장 종양, EPI라고 하는 분비성 췌장 기능 장애. 이 정도가 췌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췌장염은 그냥 췌장염이에요. 통상적으로 고양이 췌장염은 10살 미만인 경우에는 90% 이상이 세균성이 아닌 비감염성 췌장염입니다. 제가 췌장염에 대해서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좀 중요시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강아지 췌장염하고는 꽤 많이 다르다. 두 번째, 보조제, 영양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다. 세 번째, 생각보다 무증상이 많다. 저 이거 할 때마다 손가락이 너무 개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점이냐면,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고지방식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절에 몰래 고기전을 많이 집어먹던가 족발을 갑자기 많이 주던가 그러면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급성 췌장염이 와서 병원에 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고지방식이랑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 유지 자체도 저지방식을 유지시키게 만듭니다. 고양이는 절대 안 해요. 고양이는 아니에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양이도 췌장염은 지방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저지방 처방식을 먹어야 되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고양이 췌장염은 지방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췌장염이 친구전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 처방식이 고지방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양이 췌장염은 지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또 먹으려나? 췌장염이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 좋으라고 뭘 더해주지라고 하다가 영양제, 보조제를 먹이십니다. 대부분 소화효소입니다. 이제 췌장염이 걸려서 이게 안 좋으니까 얘가 소화력이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급여하고 있는데, 단순 췌장염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소화효소를 주는 것이 가끔은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EPI, 분비성 췌장기능 장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화효소를 잘 못 만들어내.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 그런 애들한테 필수적이고요. 근데 요즘 가끔 뭐 추루나 뭐나 해서 막 영양제나 뭐 보조제 섞은 경우 있는데 보니까 사실 뭐 문제가 될 정도로 충분하게 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약간 느낌, 기분 뭐 그런 거야. 뭐 기분 좋게 뭐 주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너무 적극적인 소화효소를 줬을 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무증상이 많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하는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많은 경우에 많이 보이는데, 췌장염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혈액검사로서 췌장염 수치를 보는 거. 둘, 초음파로 췌장에 그리고 췌장 주변의 염증 상태를 보는 거. 크기도 그렇고요. 근데 가끔 이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시지 않으려면 먼저 도대체 무증상 췌장염이 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췌장염의 증상은 사실은 거의 하나입니다. 토해요. 아픈 것 같고 통증이 있는데 토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호소하는 구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염증 자체도 통증을 유발하고, 췌장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소화효소들이 만들어진다. 췌장염일 때는 소화효소가 적절히 분비되지 않고 자가소화를 일으켜서 더 아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혈액검사를 해봤더니 췌장염 수치가 엄청 높아. 근데 얘가 안 토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상이 없는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을 무증상 췌장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양이는 복합질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를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토했어. 토해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어. 나머지가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췌장염 수치가 높아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췌장염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수치가 되게 높은데 무증상 췌장염이라서 췌장염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구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IBD일 수도 있고 종양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무증상 췌장염은 되게 많고요.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토의 요인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췌장염 수치가 높고 아이가 토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바로 결합시켜서 이 아이의 구토의 원인이 췌장염이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토하는 이유는 췌장염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구토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검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너무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검사를 매우 다방면으로 해서 이 아이의 문제 증상의 원인이 정말 뭐가 최초의 원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췌장염이라고 확진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췌장염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 개선과 수분 공급, 진통제나 항구토제 이런 종류를 이 아이한테 저희가 대응을 하고요. 수분 공급은 항상 중요하지만 입원 중에는 혈관으로 수액을 맞는 거고 집에서 관리할 때는 필요할 때는 피하 수액으로 유지를 하는 수분 공급과 증상 대응 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췌장염은 신부전을 관리하다가 보면 뒤따라오는 상황이고요. 신부전 상태일 때 우리 아이가 요동 충격이 떨어져서 수분 손실이 커서 탈수가 돼서 췌장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췌장염이 오는 경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염은 수분 공급과 증상 개선인데 신부전 관리하던 애들은 이미 보호자분들이 수분 공급에 매우 열심히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애가 구토 증상이나 통증 호소 증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그게 없다면 췌장염이 있더라도 그냥 신부전 관리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저시 방식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얘기 할까? 아까 처방식 그거. 고양이 신장 처방식은 보통 단백질을 낮춰놨어요. 단백질을 낮춰놨는데 칼로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낮춰놓고 지방을 올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방이 올려놓은 것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신부전도 있는데 췌장염도 있는데 췌장염은 고지방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신장 처방식 급여하시면 됩니다. 고지방식이 신경 쓰지 마세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심한 췌장염인 경우에는 복강내, 복막내로 염증 상태가 매우 넓고 심각하게 전파가 되면서 복수가 차는 복막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신약으로 치료해요, 복막염? 이름은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FIP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막염은 췌장염의 염증이 전파되는 그런 복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람에게 있어서 췌장암이 아직까지는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무섭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양이에 있어서 췌장염도 좀 무섭고 좀 난해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신부전을 관리하다가 결국 췌장염이 2차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시고 좀 걱정을 하시는데 신부전 상태를 오랫동안 잘 관리하셨으니까 췌장염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팩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수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부전을 오래 못 살리니까 췌장염이 오기 전에 온지도 모르고 작별을 했었어요. 요즘은 수의 선생님도 잘하시고 보호자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신부전 애들이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질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애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좀 더 관리할 게 좀 있네 라는 생각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고지방식이 안에 무슨 영양제 먹여야 돼, 소화제 먹여야 돼 이런 데다가 에너지와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신부전 관리 열심히 하시고 증상 관리 열심히 하시고 수분 공급 잘 하시면서 우리 아이와 건강하게 잘 살아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오래오래 행복해야 집사도 행복하니까요.